특별편 여성 건강 부인병 완전 가이드. 5화 침묵의 암살자, 난소암 완전 정복. 지난 4화에서는 난소에 생기는 착한 혹, 양성 난소낭종에 대해 알아보며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에 함께 안도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질환, 바로 난소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난소암은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코 공포심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속삭임, 그 간절한 SOS 신호를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정확한 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난소암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 침묵에 맞서는 지혜를 배워볼까요? 일부 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까요? 왜 하필 난소암에 침묵의 암살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나 모호하고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소암 환자의 약 70%는 암이 이미 골반을 벗어나 복강 내 다른 장기로 퍼진 3기 이상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암이 생기면 비교적 초기의 통증이나 출혈, 눈에 띄는 덩어리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난소는 골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의 공간도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배 안에서 꽤 크게 자랄 때까지도 주변 장기를 누르거나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마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복통, 변비와 매우 비슷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뜻이죠. 바로 이 점이 난소암의 조기 발견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암보다도 내 몸의 작은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 몸의 SOS 신호, 지속적인 변화를 감지하라. 그렇다면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난소암도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 분명한 SOS 신호, 희미한 속삭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거의 매일 그리고 몇 주 이상 지속적이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4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호 1. 살찐 것도 아닌데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불러온다. 복부 팽만.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아랫배에 계속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오터리가 꽉 끼는 느낌이 몇 주 이상 계속됩니다. 암이 자라면서 배 안에 복수가 차거나 장 운동에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신호 2. 골반이나 아랫배가 묵직하고 은근하게 아프다. 골반통 또는 복통. 아랫배나 골반 깊숙한 곳이 뻐근하거나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리통인가? 하기에는 생리기간과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호 3. 금방 배가 불러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식사곤란 또는 조기 포만감. 평소 먹던 양의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금방 배가 부르고 식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치부하기 쉽지만 종양이 위를 압박하면서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호 4.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갑자기 소변을 참기 힘들어진다. 빈뇨 또는 급뇨. 방광 바로 뒤에 있는 난소에 혹이 생겨 방광을 누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지만 갑자기 이런 변화가 2에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특히 매일 그리고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내 몸의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부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난소암의 고위험군. 물론 난소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이 50세 이상의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족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나 자매, 딸 등 직계 가족 중에 난소암, 유방암 또는 대장암을 앓은 분이 있다면 나의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유전적 요인 BRCA1 또는 BRCA2라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 난소암과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병력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난소암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비해 발병 위험이 다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난소암에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위험군이니 남들보다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내 몸을 살피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부 진단과 치료,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그렇다면 난소암은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할까요? 진단의 어려움과 중요성.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현재까지 자궁경부암처럼 효과적인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질 초음파 검사나 CA-125라는 피검사를 시행하지만 이 검사들 역시 조기 진단에는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여성 모두에게 선별검사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서 말씀드린 내 몸의 SOS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필요시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통해 떼어낸 조직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치료의 원칙과 희망. 난소암의 치료는 암이 퍼진 정도 병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암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는 수술과 수술 후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화학요법, 항암치료, 이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나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과 싸우게 하는 면역 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비록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불치병이 아니며 수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고 있다는 희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부 난소암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소암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자궁경부암 검사 팹 테스트를 매년 받으니 난소암도 괜찮을 것이다. 진실.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의 세포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궁 깊숙한 곳의 난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난소 건강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으니 난소암은 나와 상관없다. 진실 아닙니다. 난소암 환자의 80에서 90%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고위험 요인이지만 그것이 없다는 것이 결코 난소암으로부터의 안전 보증 수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지난 화에 나온 난소낭종이 결국 암으로 변하는 것이다. 진실. 대부분의 양성 난소낭종은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대부분의 혹은 저절로 사라지는 기능성 낭종입니다. 다만 일부 경계성 종양이나 기질성 낭종의 경우 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라는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 난소암은 예방법이 전혀 없다. 진실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난소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위험 신호를 알고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6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침묵의 암살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살자라 불린다. 따라서 사소한 증상이라도 지속될 때는 의심해야 한다. 둘째, 복부 팽만, 골반통, 식사곤란, 빈뇨 이 4가지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셋째, 자궁경 부암 검사와 난소암 검사는 전혀 다르다. 정기적인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관심을 갖자. 넷째, 난소암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불치병이 아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나의 가족력을 아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난소암에 대해 알아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나요?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공포가 아닌 내 몸을 지키는 지혜의 방패입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이번 주말 딱 5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최근 한 달간 내 몸이 나에게 보냈던 작은 속삭임은 없었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들어 계속 소화가 안 되네. 아랫배가 왠지 묵직하네 하는 그 모든 느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한 번 더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침묵에 맞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내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6화에서는 다시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돌아와 많은 여성들이 매달 겪는 고통이죠. 지긋지긋한 생리통을 완화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